네, 이번 시간에 이제 2주차 3교시 장애인 복지론 3교시 수업입니다. 1, 2교시에서 우리가 뭘 알아봤어요? 장애인 복지의 역사, 주로 서구사회 많이 봤죠? 태동기의 계기가 된 주요 팩터, 사건이 무엇인가를 봤었죠. 뭐였어요? 1차 세계대전, 또 2차 세계대전. 전쟁이 발발하면 경제도 산업도 다 인간의 삶도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잖아요. 특히 개인의 삶, 개인의 상태가 장애를 입게 돼서 장애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봤어요. 2교시 때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장애인 복지 역사가 어떻게 우리가 몇 년대까지 태동기로 봤었어요? 그 전에는 이게 50년대, 40년대는 우리가 45년대에 8.15 해방이 돼가지고 그 전까지는 또 모르죠. 일제강점기 때는 전혀 우리가 물론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 있겠지만 일제강점기니까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자,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장애인 복지 역사의 그 발전기를 보는 겁니다. 88년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어요. 서울 올림픽. 이 시기부터 해서 97년까지를 태동기를 지나서 발전기에 접어드는 겁니다. 발전기. 장애인 복지 발전기죠. 88년도에 서울 장애인 올림픽. 그때 장애자라고 썼어요. 장애자 올림픽.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관한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올림픽이 또 개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해가지고 하나의 장애인 복지가 하나의 무브먼트라는 운동이라는 개념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장애인 올림픽, 장애자 올림픽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관계가 다 노력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요 사건으로 보게 되면 발전기 때는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고 또 그 해 장애자 올림픽 개최가 됐고 다음 해 81년도에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된 그 이후에 장애인 복지법이 전면 개정합니다. 89년도입니다. 그 요때 89년 7월에 무슨 일이 있어요? 전 국민 의료보험이 또 시행이 됐었죠. 우리가 4대 사회보험 제일 먼저 어떤 보험이 시행됐어요? 산재라고 말씀드렸죠. 산재. 왜요? 경제개발을 하다 보니까 부상,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히 농경사회에서는 그렇게 큰 장애 문제가 발생하기는 힘들었어요. 하나 이제 집단적으로 인부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장애 문제. 89년도에 장애인 복지법을 전면 개정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장애인들을 우리가 처음에는 태동기 때는 정부에서 시혜적 차원에서 파일을 던져주는데 머물렀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불평하고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90년대에 와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들도 산업 현장에서 스스로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게 하는 그런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또 특수장애 이런 계층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진흥법이 94년도에 만들어집니다. 농아학교, 맹인, 기타, 정박아, 지체장애, 발달장애, 특히 많은 특수장애인들이 발생하는 시기 때문에 바로 요런 특수장애가 발생한 아동들에 대한 교육을 일반 교육이 아닌 특수교육 차원에서 가르쳐야 된다 하는 그러한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이 되게 됩니다. 94년도에 개정이 되죠. 이것이. 자, 그러다가 98년도부터 2006년까지 와서는 이 도약기인데 이 도약기를 나눠서 또 했어요. 1, 2차로. 왜 1차가 1998년도에서 2006년까지냐. 이때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97년도에 법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이 미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령이 따라가지고 집행이 되는 거죠. 또 98년도에 와서는 한국장애인 인권헌장을 만들어가지고 보다 더 장애인들의 인권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99년도에 와서 또 장애인 복지법에 대한 전면 개정이 일어납니다. 전면 개정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개정을 했지만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계속 개정의 단계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을 개정합니다. 이렇게 장애인 고용 촉진 한동안 사무실 같은 데서 보면은 장애인들이 만든 수공예품 같은 것을 장애인 단체들이 와서 파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 보다도 그 대가가 장애인들한테 올바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권익신장에 또는 경제 활동에 대한 보수 이것에 충분한 응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이라는 법을 개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도입니다. 바로 지금 한 20년 전 정도 됐죠. 아마 2000년 전이니까 그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언제요? 현재까지 주요 사건들이 쭉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주요 사건 쫙 보게 되면은 2007년도에 유엔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을 합니다. 효력 발생하죠? 국회 비준 동의니까 효력 발생하고 또 2007년도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또 같은 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2007년도입니다. 다 사회복지 분야의 그 하나의 파트 1 부분으로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드디어 2010년도
장애인 연금법을 만듭니다. 국민연금법 있죠. 공무원연금 있죠. 사립학교 교직원 있고 군인연금법 있고 장애인 연금법을 특별히 또 만들어요. 2011년도에 와가지고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합니다. 2012년도에 와서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이 돼요. 계속 개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부족한 건 다시 또 개정, 또 개정. 왜? 세상이 변화하니까. 그러니까 2차 도약기를 이렇게 현재까지라고 해서 봤지만 앞으로 쓰는 책에서는 3차 도약기도 또 이뤄지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건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 장애인 복지 역사를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서구에서는 태동기의 팩터가 요인이 뭐냐면 바로 전쟁이었다. 전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에 6.25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6.25 전쟁 또 6.25 전쟁 벌어진 이후에 경제 상태가 어떻게 돼요? 최악이잖아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원조 물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60년대. 누가? 미국이 보내주는 밀가루 음식을 가지고. 원조 물자죠. 그래갖고 그 당시에 거기에 근거돼서 만든 법이 뭐예요? 생활보호법이라고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죽겠다. 어려워서 죽겠다. 생활보호를 해줘야지. 지금은 뭐로 바뀌었어요? 국민기초 생활보장, 국기초 생활보장법이죠. 다 장애인들의 권리가 증진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일반적으로 뭘 얘기해? 중요한 게 뭐예요? 재원이죠. 재원이 있어야죠. 장애인 복지도 마찬가지. 정부에서 장애인 복지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권리 주장에 대한 응당한 대우가 따르기 위해서는 국가 재원이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대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근데 최근에 언제부턴가 와서 직장 힘들죠. 취업하기. 백수시대 남발하죠. 정규직 힘들죠.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렵죠. 결국에 같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것은 정치하는 분야 쪽에서만 관심 갖게 되는 분야가 아니고 복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셜 웰페어의 개념에 영어로 WITH, with입니다. with. 더불어요, 더불어. 너와 나. INU 해서 뭐가 돼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 모두에게, 우리도 지금 잠재적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지체장애가 되지 않을 거라 보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평생 동안 내 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이 세상 떠났을 때 가지고 간다? 할 수 있겠어요? 그는 뭐 장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문제야 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너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라는 그런 의식이 국민들, 특히 사회복지 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번 차시에서 서구 장애인복지 역사, 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역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재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어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어떻게 또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또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2주차 강의를 이제 마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서구 장애인복지 역사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역사를 비교 서술을 여러분들은 질의응답에다 올려주셔야 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하냐면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 기마다 예를 들어서 뭐 전환기다, 도약기다, 태동기다 주요 사건 특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이번 차시는 서구 장애인복지 역사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강의실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